네, 반갑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이우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 기조 발표에서도 좋은 말씀들 있으셨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대북지원이 사실은 작년 2015년도에 20주년이 됐죠. 그래서 국민협하고 저희 학교 같이 해가지고 그 대북지원 20년 백서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20년 동안의 성과를 좀 검토를 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열악한 북한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고요. 특히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굉장히 생존 위협을 받고 있었던 북한 주민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었는데 정치적 갈등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적대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대북지원의 또 다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남북관계라는 것이 소위 남한과 북한 국가의 전유물이었는데 대북지원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남한의 시민사회가 주도하면서 통일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라는 것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한 주민 교류와 통합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인데,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졌고 인적 교류 또한 인간 통합의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북지원 20년을 통해서 북한 사회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특히 그동안 건의정부 시대에 북한 정부도 마찬가지, 남한 정부와 마찬가지지만 상대편에 대한 정보라는 것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폐쇄적인 북한 체제의 특성과 곁들여서 그냥 세세한 정보가 부족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북지원 활동 통해서 민간 부분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사실은 아닌데요. 우선 몇 가지 점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뒤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북지원이 근본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북지원도 결국 남북 관계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북지원을 위한 남한 체계가 불안정해가지고 정권 교체라든지 남한 시민들의 사고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현실적으로 시민사회 단체가 대북지원의 중심이 되긴 했는데 다양한 전문가들은 부족했고, 또한 문제는 소위 퍼주기 논란이 되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인도적 입장에서 지원하려고 있는 남한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은 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적이 적지 않았고요. 구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특정 지역이라든지, 예컨대 평양과 같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업종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목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계속됐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지원 체제와의 협업 체제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부분이 대북 지원을 인도적인 것이 아니라 정략적 차원에서 개입하면서 민간 주체를 위축시켰고, 또한 국가와 민간 부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그동안 대북 지원 역사에서의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 자체가 남남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략화되고 정쟁화됨으로 인해서 대북 지원의 사회적 지지가 축소됐다는 것도 문제고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 시대에 대북 지원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위축되면서 민간단체, 대북 지원에 굉장히 활발했던 민간단체의 인적 물적 토대가 약화됐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련된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제도 간의 모순관계, 이런 것들도 대북 지원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봤을 때 제가 16쪽입니다. 대북지원의 목표와 범위 및 그다음에 대북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좀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볼까 싶은데요. 사실 대북지원이란 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대북지원이라는 것을 크게 차원을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은 인도적 차원입니다. 예컨대 긴급구호적인 성격, 우리가 20년 전에 처음 시작했었던 긴급구호라는 것이 있겠고, 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원 근거는
인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의 바탕을 둔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은 지원 범위는 무제한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생존이라든지 위협을 받게 되면은 그것에 제한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무제한이 될 것인데 두 번째 차원은 그것만인 거예요. 남북관계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남북관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 경우는 사실 긴급구호적인 성격이 있겠고 또한 그 개발지원적 성격도 있습니다. 이거는 통일을 지향하면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발전과 남한의 발전을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거죠. 이런 남북관계 차원에서 지원 근거는 민족주의가 됩니다. 말씀드렸을 때 한 민족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이 되겠죠. 이 지원 범위는 이거는 제한되게 됩니다. 제한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필요한 부분 앞으로 장래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냉장해 보면 국가 이익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이 국가 이익에서 국가는 우리가 공여자인 남쪽 대한민국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우리 차원에서 이익이 되면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구호적인 성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건 왜 국가이익에서 긴급구호가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소위 유행어 중에 하나이지만 국격에 맞춰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우리도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겠고 개발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우리한테 유해 생산물이 있다든지 유해 뭐 생산 시설 같은 걸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국가이익적 차원에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경제안보라든지 국가이익 실현 이런 것들이 되고 지원 범위는 역시 제한되게 됩니다. 특정한 목적성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북지원이라는 말 속에 이 세 가지 차원이 그냥 섞여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어느 쪽이 가냐에 따라 어떤 목적에 따라서 가고 왜 해냐에 따라서 목적의 대상과 지원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든 간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였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북지원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기 위해서 대북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도적으로 북한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겉으로 보면 똑같을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런 것에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성찰이 없었다는 것이 제가 제일 큰 문제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대북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됩니다. 그냥 무조건 필요하다라고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는데 뒤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남한 요인, 북한 요인, 국제 요인 한 세 가지가 결합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대북 지원의 형식이나 규모, 범위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장 18쪽으로 넘겨가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남한 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북 의식이 호의적이냐 적대적이냐 이런 것입니다.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남쪽이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남북 관계는 남쪽이 힘이 세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건 내일이라도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남쪽의 국가적 합의 수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한은 굉장히 민주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북 인식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권이 반대한다고 해도 국민 대다수가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면 그걸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대북 정책이 그다음에 중요한데 공존을 추구하느냐 경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요인이 긍정과 부정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상황은 양가적인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도와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이익 차원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대북 지원을 결합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한 요인은 북한이 개방하냐 고립을 지향하느냐 그다음에 경제적 상황이 침체됐냐 화랑이 됐냐 이거에 따라서 대북 지원이 결합됐어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개발 협력 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남북 관계 요인 뭐 좀 중복되지만 화해 관계인가 갈등 관계가 중요하고 있고 국제 요인은 북한 이상 신뢰 회복하고 있는가 국제적으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지원 역량은 국제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 대해서 지원할 만큼의 역량이 어떻게 되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딴 데 굉장히 도와줄 때들이 많이 뭐 지진이라든지 큰 피해가 난 데가 있으면 국제적으로 보면 도와줄 역량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합돼 가지고 대북 지원의 형식과 범위를 좀 영향을 미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북 지원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겠느냐 몇 가지를 일단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 관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어떤 협정, 이 대북 관계는 특히 대북 지원이나 혹은 사회문화기로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 부분을 또 도외시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체제가 얼마큼 되어 있냐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고, 업무 분장, 전무 부처 내에서가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부만 생각하지만 뭐 사회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게 가면 걸려 있는 부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 관련된 법제도 정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원단체 내적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북 지원에 대한 사회적 동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북 지원도 앞으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 동의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인도 지원 관련 협의 체제나 제도 정립, 그다음에 지원단체 협조 체제, 국제협력 대책 구축 이런 것들이 대북 지원 발전을 위해서 고려돼야 할 사항이고, 세 번째는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 국민적 동력 같은 게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권이 9년이 갔고 10년이 갔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남한 사회의 발전 경향이라든지 뭐 경제적 상황까지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대북 지원 같은 경우는 더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사회적 지원이라고 그러면 사회적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특히 퍼주기론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대북 지원하자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쪽이 이제 다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북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경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고 북이나 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고려돼야 할 거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대북 지원하면서 남북한의 민족주의적 감정이 너무 셌기 때문에 대북 국제단체와의 교류나 협조는 상당히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좀 고려할 것은 디아스포라 문제인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한 디아스포라입니다. 되게 3대 디아스포라 민족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해외 동포라든지 디아스포라는 체제 경쟁의 또 다른 장으로만 활용해 왔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로인데, 사실은 이 수많은 수백만에 이르는 700만이라고 얘기하는 디아스포라를 좀 결합시켜서 대북 지원에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포괄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9쪽으로 이제 대북 지원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적 개발 협력의 추진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출발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구호에서 시작됐는데, 어쨌든 간에 긴급구호가 일정 수준이 여전히 북한에서 긴급구호적인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당연히 일단락이 됐다고 본다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때는 그 개발 협력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 협력으로 넘어가려는 시도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좌절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이 개발 협력이 중요한 것은 단계에서 발전이 꼭 돼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도 큰 방향으로서 앞으로 새롭게 발전된다면 통합적 개발 협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방향으로서는 인적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협력 사업을 더 지속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인도적 지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역량 강화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저는 분야에 상관없이 인적 역량의 부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역으로 사실은 점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딴 얘기인 것 같지만 저도 대학에서 북한 공부를 가르치고 있지만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도 줄어들고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고 좀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원 사업에서도 예컨대 여기 우리 민족 서로 돕기나 이런 데 큰 단체들은 지금까지 그 어려운 시절들을 견뎌 왔지만 대부분의 작은 사업했던 사람들은 단체들은 이 대북 지원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축적되고 있었던 인적 자원이 굉장히 없어졌다는 것은 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역량을 강화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북한 주민, 사업 파트너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지원 사업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 기준에 기반한 추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도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고 특히 우리 시민,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사회적 논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북한 대북 지원마저도 인도적 지원마저도 정략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반대하던 추진하던 간에 자기들끼리만 항상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략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해가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정립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그에 맞춰서 협력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내부적 합의가 기존이 출발이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하게 되는 거는 가능하면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같이 가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남북한 간의 협의도 하고 그리고 내부적 논의, 남북 간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논의와 제도화까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될 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원국 정책과의 조화인데, 북한 쪽에서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뭐 딴 것들도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 갖고 있는 일방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쪽이니까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갖고 있는 복합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도 더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뭘 원하고 있고 뭐가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수원국의 정책 혹은 현실에 따라서 맞춰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수준에서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존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것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그 대북 지원 20년 백서를 만들면서 저희가 실무로서 백서 만드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어디 가도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수준에서도 그렇고 단체 수준에서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많은 단체들이 중간에 지원 사업을 포기한 단체들도 많았고 몇몇 단체 빼놓고는 많이 했던 활동 자체를 자신들 것만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없었고 북녘도 체제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분도 굉장히 데이터 부실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국가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거의 안 갖고 있다도 과언이 없을 정도인데 뭐 있어도 잘 주지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업들이 갖고 있었던 성과, 긍정, 부정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변화를 고려한 대북지원 방향 사업인데 아까 정책만 얘기했는데 경제사회적 여건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최근 북한 같은 경우는 배급 체제가 실질적으로 거의 작동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배급 체제로 사는 사람들이 북한 전문한 사람들은 30% 아래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화된 시스템에서의 북한에서 지원은 어떻게 돼야겠는가라는 것이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최고의 문제는 양극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이게 남북이 비슷하게 가는 게 많은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남한도 지금 양극화가 제일 큰 화두라고 한다면 좀 북한도 양극화가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예전과 같은 식으로 지원은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양극화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긴급구호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할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컨대 특정 보호 집단들,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 집단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아동이라든지 자행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취약 집단이 있겠고 이 집단은 특별한 사회적 집단일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지역적 집단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지금 아까 양극화가 제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양극화라는 것은 계층적인 혹은 계급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역적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약한 계층, 취약한 집단, 취약한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하는 대북 지원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과제를 몇 가지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 법제도 정비, 업무 분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굉장히 아직 취약하고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가 전체적으로지만 제가 사회문화 교류 같은 걸 얘기하면은 좀 농담 섞어서 얘기하면 사회문화 교류는 걸려면 다 걸립니다. 보안법에 따라서. 좀 심하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니까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도 굉장히 충분한 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독립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민간단체가 중심되는 거에서 국가의 자꾸 개입하려는 아주 오래된 그 관습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전부터 보면 국가가 개입하려는 것은 보수적 국가에서도 그렇고 진보적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북지원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북단체가 갖고 있는 그 민간 단체 중심으로 가야 되는 원칙에 적합한 독자성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건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 사회적으로도 보장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민간 장기적으로 보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결국 민간본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민간 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시스템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민협도 있고 민간협도 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하죠. 사실은 지금까지 특히 최근에 보수정부에서는 민간협의기구라는 것은 정부 정책을 하다라는 통로로 활용하거나 민간단체를 위축시키는 용도로 활용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든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발협력으로 이제 발전한다 그러면 전문가들을 포함한 상설 전문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서는 사실은 대북 지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회문화기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조직 만드는 것이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제도화의 한 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사회적 협약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얘기됐습니다. 인도적 지원 분야의 사회적 협약도 얘기했고 남남 갈등 때문에도 사회적 협약이 됐는데, 법적 제도적 문제도 제도화나 입법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협약 같은 것도 일종의 제도화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협약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시스템 구축하는 것인데 결국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갈수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분에서도 시스템이 필요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단 데이터 관리라든지 성과 축적이라든지 혹은 새롭게 산업, 예를 들어서 새롭게 이 사업이라는 표현이 대북 지원에 끼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서포트할 수 있겠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부분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정부단 중간 정도의 합의 수준에서 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도 마련하는 것이 향후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 지향점이 아니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